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맡은 미래교육부 정승환입니다. 여기 과거에 과목 선택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인원이 많은 거, 아니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런 걸 들으면 됐는데, 왜냐, 과거에는 내가 과목 선택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사들의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이거를 자기가 활동을 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런 진로 탐색의 경우도 교사에게 의지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학종 같은 경우는 평가에 자기의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고 이 과목 선택의 과정이 어떻냐, 이런 것도 평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자기주도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 이거는 다들 많이 들어봐서 알 텐데, 자기 스스로 어떤 걸 해내는 역량,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과목 선택과 주제,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냐, 이것도 평가 지표에 해당하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를 이제 미리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걸 미리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제 서류를 보지 않는데, 그러면 교과 전형의 경우는 내신 따기 좋은 과목으로만 배치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이 여기 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양대까지 이제 2025부터는 이렇게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라고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세밀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교과에 대한 이런 정성평가가 도입되면서 과목 선택을 어떤 과목을 배우고 우리 학과에 왔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해졌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서울대 실제 작년에 정시 모집의 교과 평가 항목을 지금 소개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물론 여기 학생부 종합처럼 교과 성취도, 우수성, 이런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런 것도 보지만, 그 다음에 학업 수행의 충실도 이런 걸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보는데, 이걸 지금 여기에 담은 이유는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을 어떻게 잘 이수했냐, 그리고 진로와 학과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이수했냐, 요것도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할 정도로 이제 정시까지도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넘어갈 거고요. 지금 얘가 이제 교실에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잘 안 보일 텐데 글씨가 작아서 얘는 사전에 미리 파일로 PDF로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 올해 5개 대학의 학종의 공통서류 평가 요소를 새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학업 성취도, 이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알 수 있을 거고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 그 다음에 학업 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근데 여기에 보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자기 주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게 확대하면 좀 화질이 별로 안 좋네요. 지금 전공계와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과목을 얼마나 적절하게 선택했냐? 평가 항목의 진로 역량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과거에는 개설하지 않은 과목은 내 책임이 아니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은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개설이 안 됐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서 안 들어도 무방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요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거를 못 들었으면 이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평가 지표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1교시 때 들었던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을 통해서 자기가 이거를 더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요거 전공개혁 관련 성취도 이거는 뭐 비슷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세부활동에 여기 교과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이 부분만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만 따로 뺐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이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전공별 또는 계열별로 이수 과목을 일부 대학은 제시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동아리, 독서, 개인적 학습 노력 등으로 얘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학습 단계의 위계를 준수해야 된다. 요거는 문과의 경우는 이제 문과, 이과 전통적인 그 개념은 없어졌는데 이제 사회를 많이 듣는 쪽을 일반적으로 문과, 그 다음에 과학 쪽이 이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문과는 과목에 위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지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세지를 안 듣고 한지를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반대로 한지를 안 듣고 세지를 듣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과학의 경우는 1, 2 위계가 있죠. 그래서 물리 1을 안 듣고 물리 2를 듣는 건 이건 들었어도 여기 위계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고 과목 선택을 할 때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특히 이과의 경우 이제 1을 반드시 듣고 2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 2뿐만이 아니라 고급이라고 들어가는 것과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원래는 1이나 2를 다 듣고 해야 되는 건데 일반고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계는 괜찮아도 이제 1을 듣지 않고 실험을 바로 듣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고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이제 하냐면요. 요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은 지금 따로 글씨로 써놨는데, 학업의 기초가 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기피한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1교시 때 A, B, C로 과목이 이제 성취도가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9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다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1에서 9등급 과목이 이제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분 내신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미적 패스할까? 라고 하고 미적 대신에 이제 다른 경제수학이라든지 수학 과제 연구라든지 그런 과목을 A, B, C, A 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기피하면 여기 보면 정성평가 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되고요. 이 말은 적절하게 9등급 과목을 피하기보다는 9등급 과목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이거예요. 교육과정의 다양화랑 과목 개설의 다양화도 대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뷔페라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는 뷔페에, 특히 이 전문교과는 뷔페에 좋은 재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 요런 뷔페 메뉴가 잘 갖추어진 학교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고의 경우는
교육 과정을 충실화하고 학생 선택을 다양화해주는 게 학교가 할 역할이거든요. 저희는 일반 음식점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메뉴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맛의 깊이를 내서 대학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3개나 4개 정도, 이제 그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3개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4개, 5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다 진로 선택 과목만, 그 다음에 과목 이름 멋있어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하면,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발표한 서울대 2025 전형계획인데 지금 많이 한 질문이 문과의 경우,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는 과목 선택이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 서울대 인문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도 없고, 여기 핵심 권장 과목이란 뭐냐?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 과목은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필수냐 그냥 권장이냐 요 차이인데, 여기 요 학과들의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도 없고 권장 과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회과학대학,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없죠. 핵심 권장 과목이. 그런데 경제학의 경우 미적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한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까지는 아니어도 듣고 왔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면 확통은 다들 많이 들을 텐데 미적에서 고민이 되겠죠. 과연 이과랑 경쟁을 했을 때 내가 미적 성적을 잘 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도전을 해서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으면 그건 도전 정신으로 이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건덕지도 있지만, 반대로 6등급이나 7등급이 나와버리게 되면 요거는 오히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괜히 한 걸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객관적으로 딱 맞는 정답은 아닌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경우 안 듣는 게, 요거는 왜냐하면 핵심 권장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문의 경우 여기 보시면 요건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요런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 방향 보고서 내용인데, 여기 인문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이 학교 개설에도 지원학과 관련 과목 미수시 평가 방법이잖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걸 거예요.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를 미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대한 관점이 주황색인데, 중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경미한 관점이나 영향 없음이 더 많죠. 그러면 이 정도로 인문계열의 경우는 과목 선택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이제 이건 이 뒷부분에서 할 텐데, 자기가 진로나 아니면 어떤 대학에서 공부할 내용에 부합하냐, 요게 기준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요 부분이 있어요. 인문계, 사회계, 상경계 지원자가 사회탐구 선택 과목 대다수를 미수했다. 요 말은 뭐냐면요, 과학을 주로 다 듣고 사회는 한두 개밖에 안 듣고 경영학과에 지원한다? 그랬을 때 요게 뭐가 될 수 있다? 중대한 강점이 될 수 있다. 요거예요. 요 정도의 의미지, 인문계열의 경우 과목 선택에 어떻게 보면 자유가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자연의 경우는 좀 요게 좀 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의학계 지원자가 생명과학 2나 화학 2를 미수하면 정말로 요 부분까지 지금 70% 선인데 70% 선 넘게가 중대한 강점이죠. 반면
여기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과학탐구 선택 과목 대다수 미이수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회를 한 5개, 6개 선택을 하고 과학을 학년마다 1개나 2개만 듣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경미한 감점이 아니라 중대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데요. 자연계, 공학계 지원자가 기하나 수학 과제 탐구를 미이수했다. 지금 수학 과제 탐구 요거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학에서 역량을 평가할 때 진로 선택보다는 뭐로 역량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평가한다고 했어요? 일반 선택을 좀 더 우선시해서 평가한다고 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요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교과분별, 학문별, 분야별 인식인데 요걸 보는 방법은요. 간호랑 보건의 경우 수학, 영어, 과학이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친구들이 많이 희망하는 약학의 경우도 수학, 영어, 과학이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이게 5.0이 될수록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학과들이 다 공대나 이과 계열이죠. 그러면 공대나 이과 계열에서는 수학과 영어랑 과학을, 특히 수학과 과학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를 의미해요. 이걸 좀 더 선택 과목,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쪽으로 포커스를 줬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여기 보면 기계공학과 이걸 보는 거 기하 5.0이죠. 그러면 요게 기계나 물리 이런 학과의 경우 기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경제수학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죠. 수학 과제 탐구도 빨간색까지는 없죠. 그런데 여기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해서 이건 저희의 없는 과목인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수학이 중요한 과목도 있는데 진로 선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수학의 선택 과목이 뭐다? 기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주로 이과 내용이라 이 부분이 이제 문과 친구들이 지루할 텐데 여기 보면 약학, 미적, 확률도 100이죠. 그죠? 그러면 이쪽 의학이나 약학의 경우, 그 다음에 기계나 전자의 경우 미적과 확통을 동시에 이렇게 비율이 높은 건 하는 게 좋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과 계열 친구들은 수학을 조금이라도 더 듣는 방법을 찾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죠. 기계공학과의 경우 물리를 원투 다 하고 그리고 화학도 원투를 다 하는 것이 추천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즘 친구들이 많이 희망하는 컴공의 경우는 미적, 확통이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과학의 중요성은 얘네 위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죠. 그래도 학교마다 컴퓨터공학과에 과학의 역량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할 만한 거지 요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이제 요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거 이야기 해줬잖아요. 핵심 권장 과목을 대부분 미이수시 그 다음에 이수시 요렇게 평가인데요. 대부분 이수할 때는 요렇게 매우 긍정이 70점 매우 많죠. 긍정이 28. 그러면 98.5가 보니까 이건 거의 100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미이수시 서류 평가할 때 보면 여기 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서류 평가가 많아요. 아니면 부정. 긍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서류 평가를 할 때 핵심 권장 과목은 대다수를 뭐하고 가는 게 좋다? 듣고 가는 게 좋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여기에 나오는 요 5개 대학교가 서울대 말고 요 5개 대학교가 연구를 한 건데 어떤 과목이 핵심 과목이고 어떤 과목이 권장 과목인지 공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얘를 참고하면 요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할 때는 요 과목, 핵심 과목은 반드시 뭐하고 가야 된다? 듣고 가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원하는 학과가 친구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꼭 살펴보세요. 알겠죠? 요거. 그 다음에 많이들 희망하는 반도체 학과의 경우는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나 전기, 수학, 미적, 기하 다 듣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물리도 원, 투 다 듣는 걸 추천하고 학통까지도 듣고 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기계공학과는 물투, 화투 그 다음에 간호의 경우는 생투가 체크가 돼 있죠. 그러면 간호의 경우는 생명 1, 생명 2를 다 들어야 생명 1이 들어야 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약학의 경우 화학 생명 그 다음에 화학의 경우는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이제 2를 선택하면 좋고요. 이 2의 경우도 일부 대학에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 같은 걸 진행할 때 이제 어떤 대학의 경우 이랬어요. 1을 4개 다 듣고 그 다음에 2를 3개 듣는 자기네들은 더 좋다고. 근데 교육과정의 선택 구조상 1을 4개 듣는 건 저희 학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를 3개 듣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2, 3개 듣는 것도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지 뭐 이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목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인데요. 이거에 선생님이 이거를 왜 이렇게 글씨를 키워놨냐? 애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진로나 진학을 고려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이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고려해야 된다. 이거 이따가 사례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대학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과목을 선택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잡았고요. 주의할 점인데 여기에 보면 손흥민하고 이강인한테 미안한데 손흥민의 경우는 지금 과목을 이렇게 골랐어요. 2학년 때, 3학년 때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비구에 보면 요거는 그 학교에 개설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이 학생이 기하가 개설이 됐는데 3학년 때 기하를 듣지 않고 아까 뷔페 고급 재료 참치를 선택한 거예요. 비싼. 반면에 여기 밑에 이강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학원 2 기하를 듣고 물원 생명 화학원을 듣고 과학과제 연구 물투 화투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흔히 많이 하는 선택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는 안 들었고 그 다음에 2학년 지구원 생명투 지구과학2는 개설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왠지 있어 보이는 건 누가 더 있어 보여요? 손흥민이 더 있어 보이죠. 그러면 손흥민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이강인이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왜 보여줬냐? 과목 이름이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건 동국대학교 대표전형 두드림의 수학과 사례인데요. 수학과니까 당연히 수학을 많이 듣고 오는 애들을 좋아하겠죠. 그런데 여기 세 과목, 두 과목, 한 과목, 난 수학 1학년 때도 듣고 왜 이렇게 과목이 적지라고 하는데 수학의 대표적 선택 과목 세 개가 뭐예요? 미적, 확통, 기하죠. 그랬을 때 미적, 확통, 기하를 세 개 다 듣고 온 사람이 최초 합격을 한 거예요. 여기 두드림의 수학과에 최초 합격을 한 사람들은 다 선택 과목 3개를 수학을 다 듣고 온 거예요. 2개나 1개만 들은 친구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과목 들은 친구는 최초 합을 아무도 못했고 충원 합격으로 11% 정도. 그러면 최초랑 충원을 합쳤을 때 88%는 수학 3개를 다 선택한 친구들이 붙는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화공생물공학과. 이게 이과에서 최근에 취업이 제일 잘 된다고 해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인데 화공생물. 여기 화공생물공학과의 경우는 지금 지원자의 99%가 미적을 한 거예요. 이 학과에 가려면 미적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최초합, 충원 다 했을 때 100%가 미적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적을 하지 않고는 이 학과에 갈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화학이 들어가니까 화학 100%죠. 화학 원투 100%고 그 다음에 생물이잖아요. 생명도 거의 100이죠. 그런데 공학이다 보니까 뭐까지의 비율도 높은 거예요? 물리 원까지는 비율이 매우 높죠. 물론 물리 2도 의미 있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왜 2를 3개 하면 좋냐에 대한 답이 요거예요. 요렇게 화공생물공학과 이름에서 화학도 들어가고 생률도 들어가고 공학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수를 3개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요. 이제 얘가 잘 안 보여요. 얘는 파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학에서 우리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보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보면 1학년 때는 뭐 미수라고 된 게 이제 이수 체크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 근데 2학년의 경우는 여기 이수라고 찍힌 과목이 있고 이수라고 찍히지 않은 과목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대학에서는 얘가 개설됐는데 안 들은 과목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이 과목을 왜 안 들었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개설이 됐는데 안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이거 개설이 안 된 과목들 중에는 일부 이제 고교에서 블럭이라는 걸 이렇게 해요. 뭐 사회 중에서 뭐 과학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블럭이 있으면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그거는 고교 교육과정의 편제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이 왜 못 들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친구의 경우 잘 안 보이는데 생명을 안 들었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생명하고 관련된 과를 지원할 땐 학생 왜 우리 생명원을 안 들었는데 우리 학과에 지원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평가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편제표상에 안 들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했길 바라고요. 얘는 화면이 작아서 파일로 꼭 열어보세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아까 그 과목의 특징을 이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리학의 주제로 물리학은 이런 과목이다.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배우는 핵심 개념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수능은 얼마나 본다. 관련 학과는 어떻다.
기타 정보, 요건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런 걸 아마 받은 가이드북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걸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문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00%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 제일 인기 있는 문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쟁률 탑5 안에 들어가는 학과인데 심리학과예요. 보이죠? 그러면 심리학과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왔죠? 그러면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심리를 통계적으로도 분석한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심리학과 같은 경우 수학을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특히 확통,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는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적어도 생명 정도는 듣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여기 대학의 전공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대학에서 뭐 배우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그게 과목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했죠. 여기 보면 전공 필수에 통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 학과를 지원할 때 반드시 뭔 들어야 된다? 통계는 들어가야 되고, 여기 또 배우는 과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심리생리, 행동유전학.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듣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과 이름이 이제 틀리고 그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런 과목을 배운다라고 하면 요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 내용이 들어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인문계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거는 이제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데, 얘를 지금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관련 과목으로 해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아니어도 이걸 선택하면 좋다 정도예요. 알겠죠? 반드시는 아니에요. 참고해서 뭐 해야 되는 정도? 선택해야 되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문과에 해당하는 주요 학과들의 과목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건 아까도 지금 주의사항이 반드시까지는 아니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PDF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연, 그 다음에 공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경 계열의 경우 배우는 이제 주로 과목이 이제 선생님이 지리다 보니까 지리로 하나 가져온 건데, 경제학의 경우는 지리 관련 과목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과 겹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거 경영에서는 이런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 선택할 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데, 넷째,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수시와 정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째, 선택한 교과목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거 방금도 얘기한 거, 여섯째, 고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대학 교육 과정을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가. 요건데요, 수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목 선택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화작이 65.3인데
62.4로 조금 낮아졌고 대신에 엄매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요건 엄매가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공부하기가 불량은 이제 얘가 문법이나 이런 게 나와서 지문이나 이런 게 짧아서 얘가 좀 더 수월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쪽의 비율이 높아지고 지금 미적이 작년에 3월 같은 경우 39%를 갔는데 올해 3월 학평에 43%서 늘었죠. 확통은 줄었어요. 요건 뭐냐? 확통이 정시에서 표점이 낮게 나와서 미적의 표점이 더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경향이.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내가 확통을 미적만큼 어느 정도 잘 보면 이게 이제 아니면 미적을 확통만큼 유의미하게 잘 보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막 점수가 막 미적을 봐서 20점 이상 낮아지게 되면 표점으로 더 얻는 점수랑 비교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누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과학하고 이제 미적 기하 안 하고 이제 사회탐구랑 확통을 하면 이제 대학 못 쓰나요? 아니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적하고 과학을 동시에 해야지만 정시에서 요 대학 52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2개 대학은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미적 기하 둘 중에 하나, 과학 이렇게 보고 와라. 그런데 올해는 얘가 33개로 줄었어요. 얘가. 그러면 선택이 안 중요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동국대를 예를 들면 동국대는 수학하고 탐구가 미지정이 맞아요. 그런데 사회탐구 과목에 3%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의 경우는 미적, 기하, 과탐에 각각 가산점이 3%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쉽게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서울대를 예를 들면 수학하고 탐구 미지정이에요. 인문. 그런데 자연의 경우는 지정을 해놨죠. 심지어 과투에 가산점이 있죠. 그러면 이거예요. 서울대 자연 이제 이과 수능 본 친구들이 인문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표점이 높게 나와서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인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서울대 작년에 합격자의 절반이 자연계 수능을 본 친구들이에요. 서울대 인문학과 쪽 학과의 합격생의 절반이 자연에서 넘어간 친구들이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요걸 좀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서는 아직도 인문은 선택이 이렇게 넓은데 자연은 미적하고 기하가 박힌 곳이 많다.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요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 끝내기 전에 아까 정시 그 다음 수시에서도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거에 대한 파일인데 여기 경희대가 입시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의예과의 성적이 1.0이에요. 여기 보면 다 1.0 친구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1.0 안에서 뭐로 갈렸냐? 교과 정성평가로 갈린 거고 여기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 식물환경 신소재공학과 성적이 1.9인데 여기에 X표가 쳐져 있죠. 이 X표는 동그라미보다 내신 성적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떨어졌냐?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교과 정성평가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요즘 입시 경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